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무엇이며 이들과 관련된 소프트 스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간상과 소프트 스킬 관계를 알아본 후 소프트 스킬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측정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출처는 화면 아래 페이지와 함께 제시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소프트 스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과정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를 거쳐 한국전쟁 종료 직후인 1954년에 교과중심 교육과정으로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던 20세기 말에는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교과 중심보다는 발달 단계에 적합한 가치 또는 실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이 쟁점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편승하여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란 키워드를 필두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과 명칭이나 내용의 단일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던 걸로 평가됩니다. 제1차에서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 적합하고 효율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인공지능 시대로 표현되는 미래에는 많은 보완과 변화가 요구되는 교육과정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메모리 기술이 제로 수준에 이르는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집단학습 체제의 학교가 개별학습 체제로 빠르게 변화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타 수준의 메모리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 되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대신하여 세계 통합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게 될 것이란 전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등장한 알파고 제로는 바둑에 대한 어떠한 기술이나 노하우 없이 바둑의 기본적인 규칙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만을 가지고 혼자서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해 나가면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바둑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는 알파고리를 100대 0으로 격파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알파고리는 대한민국 바둑의 간판 스타인 이세돌을 4대 1로 이긴 인공지능 바둑 기사의 이름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리해보자면 지식의 습득과 기억 위주의 학습 활동은 인공지능 앞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의미로도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미래의 인류는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까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세기까지의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명의 주체가 인간이었으며 혁명의 대상은 기계와 공장이었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은 기계를 정확하게 다룰 줄 알고 공장과 같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는 지식과 기능의 전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알파고 제로의 등장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더 이상 산업혁명의 시대가 아님을 암시해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시에 따라 공장이나 기계를 혁신적으로 바꿔나가기 때문에 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방식 또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기능에 있어 인류는 더 이상 인공지능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프트 스킬은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에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적어도 2100년 이전까지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영역에서는 인간이 경쟁력에 우위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교육과정 총론이 추구하는 선언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인간상이 실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인간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정성적인 성격이 강한 인간상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요구로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홍익인간이란 교육 이념 아래 제시된 인간상은 소프트 스킬과 비슷하고 핵심 역량은 하드 스킬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스킬을 활용하여 실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인간상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탐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의식기술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제1차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홍익인간을 근본 이념으로 하여 개발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에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인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교육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상으로 제시된 문장은 자주적인, 창의적인, 교양 있는, 더불어 사는 이라는 4개의 형용사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사전적 의미와 함께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총론에 제시된 핵심 개념을 철학적 이계의 관점에서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1과 같습니다. 철학적, 수사학적, 교육학적으로 볼 때 정성적 유계는 그 의미와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정량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유계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 스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2일에 실제 발생한 뉴스를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초등학교 6학년 권준원 군은 집마당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권 군은 할아버지 주변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족들을 제치고 신속하게 할아버지 구조 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권준원 군은 몇 주 전에 학교에서 습득한 심폐소생술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화면의 하드 스킬에 제시된 절차대로 행동하였답니다. 얼마 후 도착한 구조대원은 깜짝 놀라울 정도로 응급처치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준원이가 할아버지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면서 칭찬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준원이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만으로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지식과 기능이 필요 조건일지는 몰라도 할아버지의 목숨을 결정적으로 살릴 수 있는 충분 조건이라 하기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준원 군이 소심한 성격이면서 우유부단하였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과 같은 하드 스킬을 골든타임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정말이지 장담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준원이는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신속하고 기민한 결단력과 체계적인 실천력에 더불어 용감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감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은 맨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소프트 스킬들이 결국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준원이의 지식과 기능들을 더욱더 빛나게 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 스킬을 심리기술 또는 마음 에너지라고 정의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통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교육 이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명사형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인간상은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형으로, 핵심 역량은 실천 지향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명사형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서양의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비교해 보면 인간상은 소프트 스킬과 핵심 역량은 하드 스킬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위기의 관계에 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자주적인, 창의적인, 교양 있는 더불어 사는 애 인간상이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건이 허락한다면 핵심 역량에 제시된 요소들이 인간상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소프트 스킬은 79개의 소프트 스킬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14개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베타 값의 순위는 소프트 스킬에서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종적으로 선정된 14개 중에서 79개의 소프트 스킬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확한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관련된 스킬을 14개 중에서 하나 고른다면 이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7개에서 10개의 소프트 스킬을 선정할 수만 있다면 학습 목표를 마음 에너지라 불리는 소프트 스킬로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소프트 스킬을 이용하여 4개의 인간상을 측정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모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교양 있는 이란 인간상을 측정하고 예측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소프트 스킬을 5개 선정한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요인 설명력은 62% 정도이고 측정의 신뢰도는 8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서 교양 있는 이란 인간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소프트 스킬은 믿음직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게 될 측정 모형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한을 측정하기 위한 문장은 나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말이나 행동이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에 영향력 있는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교양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상은 여기에 제시된 5개의 소프트 스킬 역량을 키워주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는 요인 분석을 통해 교양 있는 이라는 인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5개의 소프트 스킬을 추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5개의 소프트 스킬을 이용하여 교양 있는 사람의 수준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표 아래에는 Y10이라는 원점수 모형과 Y11이라는 표준점수 모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양 있는 사람의 수준을 5개의 소프트 스킬로 예측한 값에 해당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5개 문항에 대해 응답하게 한 다음 이 함수식에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그 학생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평가 또는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예측 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것입니다. 녹색의 오각형은 선정된 5개의 소프트 스킬에 대한 요인 점수입니다. 이 오각형이 정오각형에 가까울수록 교양 있는 이란 인간상을 측정하기 위한 소프트 스킬의 타당도가 높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색의 오각형 중에서 녹색의 오각형을 벗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이란 소프트 스킬을 일반적으로 예측력이 높은 소프트 스킬이라 해석한답니다. 그러므로 나는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편이다라는 문장으로 측정한 믿음직한 사람을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 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창조적인, 효과적인, 효율적인, 혁신적인, 역동적인, 용감한이라는 5개의 소프트 스킬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의 요인 설명력은 55%, 측정의 신뢰도는 82% 정도로 교양 있는 이라는 인간상의 예측 모형에 비해 다소 낮긴 하지만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의적인 사람을 예측하는 모형에서는 효율적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용감한과 혁신적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한 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해나가는 편이다 라는 문장으로 측정된 효율적인 사람이 곧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도 어쩌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교양 있는 사람에서는 현실적이라는 하나의 소프트 스킬이 녹색의 오각형을 이탈한 반면 창의적인 사람의 경우 효율적인과 용감하고 혁신적인 사람이 오각형을 이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창조적인과 역동적인이 창의적인 사람과 거리가 멀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소개된 5개의 소프트 스킬은 모두가 창의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5개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예측력이 높은가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지략 있는, 끈질긴, 자기주도적인, 독립적인, 자립적인이라는 5개의 소프트 스킬에 의해 61% 정도가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측정의 신뢰도는 84%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개한 교양 있는과 자주적인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는 끈질긴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자기주도적인과 지략 있는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에 끝까지 노력한다는 문장으로 측정된 끈질기고 근성 있는 사람이 곧
자주적인 사람이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주적인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소프트 스킬 중에서 끈질긴이라는 스킬이 녹색의 오각형 밖으로 돌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앞서 설명한 창의적인에 비해 끈질긴이라는 하나의 소프트 스킬이 자주적인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더불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믿음직한, 힘이 되어주는, 세심하고 배려 있는, 충실한, 사려 깊은이라는 5개의 소프트 스킬에 의해 62% 정도가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측정의 신뢰도는 85%입니다. 앞서 소개한 창의적인에 비해서는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이 또한 교양 있는과 자주적인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교양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소프트 스킬에서의 마찬가지로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서도 믿음직한이라는 소프트 스킬이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로 표현되는 믿음직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역시 믿음직한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힘이 되어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교양 있는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다 라 표현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사람은 효율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은 끈질기며 더불어 사는 사람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소프트 스킬 중에서 믿음직한과 힘이 되어주는 이라는 스킬이 녹색의 오각형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다른 3개의 소프트 스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스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제시한 예측 모형을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관련된 소프트 스킬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된 총 79개의 소프트 스킬을 한 화면에 제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교양 있는 인간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사례표 1에는 교육과정과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양 있는 사람의 의미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례표 2는 교양 있는 사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5개의 소프트 스킬과 검사 문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양 있는 사람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5개의 소프트 스킬을 지금부터는 측정 모형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소프트 스킬을 이용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만일 교양 있는 인간상을 강조하는 수업을 계획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정오답이 없으면서도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를 사용함으로써 집단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 사이에 상대적 비교가 가능함은 물론 개별 학습 환경에서도 학생 개개인들의 전후 변화량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는 인지나 기능과 같은 하드 스킬 관점의 평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검사지에 응답한 학생의 경우 5점, 5점, 4점, 3점, 5점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들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4.4점이 나옵니다. 뒤에서는 이것을 원점수라 부른답니다. 앞의 검사지에 응답한 학생의 평균 점수는 4.4점이었는데 제가 수집한 표본의 원점수에 대한 평균은 3.779점이고 표준 편차는 0.616입니다. 그러므로 4.4점 학생은 플러스 1 표준 편차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응답한 55435점을 Y10에 입력하여 계산해보면 예측 모형인 Y10의 값은 4.155로 실제 학생이 응답한 평균 점수인 4.4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점수와 예측값 사이에 약 0.25점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표준점수 모형인 Y11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집한 자료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좌우 완벽하게 대칭되기보다는 좌우로 치우친 분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대칭 상황에서는 수학적 모형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좌우 대칭한다라고 가정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비대칭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모형의 예측값과 실제 관찰값 사이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화면에 제시한 Y11이 바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시켜 개발한 표준점수 모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을 0으로 표준편차를 1로 표준화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집단 안에서 어떤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분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앞에서 예로 들은 학생의 응답 점수를 표준정규분포 모형인 Y11에 입력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 이 학생의 교양 있는 사람 수준은 0.61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원점수에서는 플러스 1 표준편차보다 약간 높은 값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중앙값과 플러스 1 표준편차 사이에 있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점수 모형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화면에 표준정규분포 그림을 보면 이 학생의 표준점수는 0.6150입니다. 이 점수는 분포의 오른쪽 끝지점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상대적 위치는 붉은색 점의 위치에 해당된답니다. 녹색의 점은 중앙값으로 여기에서는 평균을 의미합니다. 만일 표준정규분포 곡선과 X축의 평행한 직선 사이의 면적을 100이라고 할 때 녹색 점과 붉은색 점 사이의 검정색 면적이 전체 면적의 23.072%에 해당된다는 확률값이 화면의 좌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녹색 점이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 점에 해당된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의 상대적 위치는 73.072%라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백분위 점수라고도 부른답니다. 반대로 상위 백분위 점수는 100에서 73.072를 빼어준 값으로 26.928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정리해보면 초등학생들 중에서 이 학생보다 더 교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은 100명 중 약 27명 정도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의적인이란 인간상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5개의 소프트 스킬을 화면에 제시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창의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효율적인이 대표적인 소프트 스킬입니다. 활용 방법은 앞에서 교양 있는 이라는 인간상으로 설명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자주적인이라는 인간상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입니다. 이 또한 붉은색의 끈질긴이 대표적인 소프트 스킬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더불어 사는 이란 인간상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을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직한이 대표적인 소프트 스킬일 뿐만 아니라 교양 있는 사람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스킬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한번 탐색해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갖춰야 할 실력의 대부분이 지식과 기능과 같은 하드 스킬의 습득에 있었다면 미래에 살아갈 청소년들에게는 마음 에너지라 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이 콘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대의 변화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단초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